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백부터 한세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살면 시니어들이 이렇게 살면 진짜 노후가 비참해질 수도 있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제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웬만하면 뭐 은퇴를 해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되는 게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럭셔리하게 살려면 뭐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뭐 은퇴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뭐 사는데 뭐 돈이 최소한도 뭐 20억은 있어야 된다, 뭐 10억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의 금액은 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이제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대부분 노후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를 안 해서 걱정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도 나도 다 부족한 상태에서 특히 이제 저희 세대 때는 그 상태에서 이제 노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돈이 많이 준비가 돼 있으면 좀 낫겠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꼭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급지게 살려면 한도 끝도 없이 돈이 많아야 되고, 근데 어떻게 또 자기 처지에 잘 맞춰서 살면 나름대로 뭐 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니어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뭐 그런 결정들을 함으로 해서 이제 노후가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퇴 후에 우리가 시니어 생활을 하면서 하면 안 될 일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하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흔히 말하는 새로운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짓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할 때까지, 시니어가 될 때까지 살아온 자신만의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평생을 종사해온 분야도 각각 다 다를 거고. 근데 이제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은퇴하고 시니어 된 후에 갑자기 무슨 창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내가 살아온 경험이 얼만데, 흔히 말하는 밥그릇수가 있는데, 뭐 이게 그렇게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막 옆에서 누가 막 얘기하고 이러면, 또 시니어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사업을 하면 될 것도 같고, 그동안 살아온 게 있으니까 내가 그거 못하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짓거리를 자기가 전문 분야 아닌 거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늙음하게 시간도 많은데 내 배워서 하지, 배워서 절대로 못합니다. 그쪽 분야에 이미 평생을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배워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노후 자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생을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은퇴하고 시니어가 돼갖고 갑자기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난 전원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전원 생활로 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 먹어서는 전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제 도시 생활이 더 낫죠. 그런데 뭔가 전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근데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전원생활에 좋은 곳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원생활은 나가서 그냥 숨 쉬면 다 돈 들고, 움직이면 노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밭 있고, 그런 싱그러운 공기, 막 이런 거, 그런데 심지어는 아파트 팔고, 은퇴하고, 갑자기 이제 전원생활로 가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새로운 짓거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냥 전원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놀러 가시든지.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원생활 하는 것보다 전원생활을 하는 친구를 두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노후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많든 적든 내가 이 돈은 꼭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이제 주변에다가 특히 자식한테 노후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시키는데 조금 더 좋게, 그러니까 예물도 결혼식 때도 더 좋게. 이건 사실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 더 돈 써서 더 했다 그래서 누가 주변에서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시니어 생활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자식 결혼식 조금, 폼나게 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돈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늦둥이를 가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면 모르지만 되지도 않는데 늦둥이라서 미안하고 불쌍하다 막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교육에 돈 넣고 공부도 못하는데 유학 보내고 그런 분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쓸모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노후 자금만 자꾸 축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노후 자금은 꼭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후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꼭 자기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꼭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가 친척 자식에서 이게 함부로 거기다가 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자식한테 재산을 너무 빨리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재벌이라면 회계사랑 상의해서, 세무사랑 상의해서 좀 일찍 사전 상속,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절세하는 방법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재벌도 아닌데, 재벌이라면 사실 이런 노후자금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식한테, 미리 사전 상속,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시니어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급격하게 배우자가 아플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식한테는 미리 돈 주는 거 아니다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줬다. 근데 그게 그거죠. 자식한테 빌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갚으면 그만인데, 그렇다고 고소를 하겠어요. 딱지를 갖다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는 순간 그건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낫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자식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철저히 우리의 노후 자금은 그냥 그걸 지켜야 된다. 미리 그렇게 지키시면서 잘 살다 가시면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남으면 자식이 갖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후에 자식들이 그것도, 남겨놓은 재산 갖고 싸우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싸울 정도로 그렇게 많았으면 좋죠. 근데 근데 어떤 분은 또, 금액이 안 크고, 그래도, 싸운다. 싸운다. 근데 여러분 뭘 그걸 걱정하세요? 나 죽은 다음에 싸우거나 말거나 그건 사실 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좀 철저하게 지켜 가셔야 되는 거다. 참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은퇴 준비는 사실 일찍 할수록 좋잖아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휙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쉽게 60 넘고 65 넘고 그냥 70 되고 이게 막 휙휙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퇴하고 노후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은 절대로 남을 따라하면 안 돼요. 뭐 누가 어떻게 하니까 나도 누구가 노후에 사는 걸 보니까 되게 괜찮아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노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은 내가 그려간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뭔가 우리가 이제 그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실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거. 그 대부분 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삼겹살에 소주 먹고 고수 치고 뭐 이런 건 다 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나만의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하면서 나만의 실력을 쌓아가는 거. 내가 또 평생 동안 일하던 그 분야에서든지 뭐 어떤 거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저도 이제 백만개미 뭐 그 주식 투자 관련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으로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노후까지 살아야 되는 자금이다라는 걸 딱 정해지면 그 자금 이외의 자금이 있다면 그런 거는 이제 뭐 투자하셔도 되죠. 근데 이 노후 자금을 투자해서 이걸 불려갖고 이걸 갖고 생활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그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뭐 리스크를 걸어야지 리턴이 온다. 이건 젊었을 때 하는 얘기지, 잘못하면 나이 먹어서는 그냥 리턴으로 오는 게 리스크만 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국 이제 손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노년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후 파산이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잃어도 최악의 경우 잃어도 내 노후 생활에 별로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한해서만 하시면 되죠. 뭐 부동산도 뭐 부동산 어디가 뭐 전국을 누비면서 부동산 막 본인은 투자라고 그러지만 그 투기죠. 이제 막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이 좀 꺾이고 뭐 그렇겠지만 이게 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쫓아다녀봤자 그쪽 분야에도 기구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잘못해서 무너지면 늙음하게 진짜 고생밖에 남는 게 없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힘들게 뭔가를 투자해서 하려는 것보다 있는 돈을 잘 사용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그래서 뭐 그렇게 늘려서 뭐 하시려고,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몸 눕히고 살 수 있는 집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그 물려준다는 것도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위험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삶이 황폐해져요. 그리고 그냥 되게 돈도 잃고 천박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5가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덧붙여서 이제 꼭 반드시 나이 먹어도 해야 되는 게, 첫째는 뭐냐? 이게 은퇴를 하면 생활 규모를 줄여야 돼요. 집도 평수도 줄일 수 있으면 좋아요. 아니 뭐 부부가 늙음하게 살면서 뭐 집 커야 뭐합니까? 관리비 많이 나가고 청소하기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줄여서, 차도 그래요. 차야 뭐 다 그렇지만 현역에 있을 때 다 좋은 차 타고, 또 사업하고 비즈니스 할 땐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최고급 승용차 타고 그러지만 차도 이제 뭐 은퇴하면 줄여서, 저도 이제 줄여보니까 되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때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집이 좀 커야지. 뭐, 손님이 오거나 애들이 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손님이나 애들 오면, 그냥 옛날 생각하고, 뭐, 낑겨 자든지, 아니면 뭐, 호텔을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뭐,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가든지, 그거 뭐,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집을 억지로,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왜 전원 생활? 아, 그 뭐 애들이 와도 그렇고, 심지어는 반려견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은퇴를 하면 생활 규모를 줄이는 거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이 자산 상태가 굉장히 그 유동 자산,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이어야 돼요. 물론 이제, 대도시의 아파트야 뭐 다 현금화하기가 쉽죠. 그때 가격에 의해서 조금 빨리 팔리고 뭐 늦게 팔리고 뭐 조금 손해나고 그런 정도는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파트나 뭐 예금 뭐 이런 구성으로 해서 이게 금방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럼 뭐 전원주택 같은 건 사실은 팔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손이 뜨니까. 그럼 현금화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업을 하더라도 내 전문 분야, 내가 평생 종사해왔던 그 분야의 것이라면 뭐 해봄직도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뭐 내 돈 투자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 투자를 하더라도 진짜 조금 그래서 이게 크게 벌리면 나는 그러니까 잘 아는 분야라도 나는 뭐 이 분야에 평생을 종사했기 때문에 난 이번에 뭐 이 사업은 자신 있어. 그래갖고 막 돈 끌어다 크게 벌리고 이러면 이거 어렵습니다. 시니어는 때 노후에는 그러시면 안 돼요. 점점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저도 이제 유튜버지만 저는 이제 평생 증권 업계에 있었으니까 그런 이제 자기의 그 노하우나 지식을 이용해서 하는 1인 지식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뭐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한번 권장해 볼 만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건강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늙어서 이게 늙었기 때문에 배 나온다고 배 쑥 내밀고 다니는 거 이거 자랑 아닙니다. 늙으나 젊으나 그러면 자기 관리 안 되는 거예요. 아, 나이 먹어서 나이살이다.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이 먹고 덜 움직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근육은 점점 빠지고 배만 나오고 그러면 성인병이 걸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밥은 굶어도 운동은 걸르면 안 된다. 그럼 운동을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예. 돈이 많으면 골프 치시고, 요새는 골프도 자주 나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걷는 운동 있잖아요. 동네 걷는 운동. 그냥 물 한 병 들고, 1시간 이상 걷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쉬지 않고 운동을 해야 된다. 움직여라. 그래서 좋은 운동, 나쁜 운동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건강해야 어떻게 보면 돈도 덜 깨지죠.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자꾸 나가요. 노후에. 중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또 건강이 해치면 기회도 적어요. 어떤 거를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래 맞아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 있고 조금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계속 미루다가. 그게 아니라 진짜 right now.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운동은 내 지금 운동 안 했어.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시작하셔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인간관계. 이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적적하면 안 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외로우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너무 믿으신 나머지 그냥 만날 사람인지 안 만나도 될 사람인지 이런 거 막 구분하지 않고 엄청나게 늙을수록 더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러고 이제 무조건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시간이 우선 낭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갖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요것도 잘 써야 되잖아요. 요 시간들도 짜임새 있게. 근데 이거를 뭐 그냥 의미 없이 괜히 사람 만나러 여기저기 다닌다? 이거 시간, 돈 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스트레스 받는 모임을 구태여 늙을수록 만나야 된다 이러면서 나가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그런 만약에 모임이라면은 이건 정리하는 게 답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이 먹고 시니어가 되면 이거를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만날 모임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끝으로 그 다른 거에 대한 이해. 그게 뭐냐면 이제 시니어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간혹 대중교통 안에서 뭐 젊은이들하고 이제 의견 충돌 빚고 이제 그러는 분들도, 보이고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른 거예요. 틀리고 맞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나랑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른 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시니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내 주장만 너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 뭐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인정을 이런 그 인간관계 정립에서도 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행복한 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노후 생활에서 우리가 갑자기 뭘 잘못해서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되나 또 우리가 더 잘 살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